자, 3위 갑니다. 3위는요? 안 나오네. 네, 이재수 뭐, 가슴 먹먹하는 네, 이재순 장군님 우리 또 박사님 또 친구분이신데 너무 슬픈 일이었잖아요. 국민적으로 어떻게 참 무혐의가 났습니다. 진짜 이것은 전 이 사설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은 권력 살인이다. 맞아요. 책임자는 문재인이에요. 한마디가 없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몰아가고 사찰이라고. 나 사찰하니까 제 또 김재동 떠오르더라고요. 걔네 그 좌파는 뭐 틈만 나면 사찰이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세월호 관련된 사람들을 그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가 한 장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그게 사찰입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직무유기예요. 그럼요. 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게 얼마나 괴롭혔대요. 그리고 저 아는 분이 중앙일보 기자하셨는데 20년 기자하신 분이 이분하고 딱 2주 전에 약속을 했대요. 점심을 먹기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진짜 점심이라도 이런 위대한 분한테는 대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2주 사이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캘린더에 약속이 잡혀 있으니까. 왜냐면 한마디로 누구 약속을 합니까? 정말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약속을 합니까? 근데 얼마나 몰아갔냐면 삼성하고였고 뭐 이분 한 분이 아니라 당신 하나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겪을 고초가 무엇인지를 압박이란 압박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운명이구나. 나로 인해 내가 그냥 떠안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2년이 지난 후에 무혐의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로 이 좌파였어 봐요. 이거를 끝까지 버티고 저들은 어떻게든 이거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장군님의 죽음은 많은 분들이 다시 기억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호 파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또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사님 한 말씀 나는 해주세요. 이 우파들이나 지금 질린 게 저쪽은 죽음은요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네. 범법자를 영웅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도 그 한참 600만 불 나오고 뭐 하고 근데 죽으니까 다 덮고 영웅이 돼서 지금 성역화 하잖아요. 네. 5.18 성역화, 네. 세월호 성역화, 박원순 성추행하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의인으로 만들고 죽으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왜 이재수 죽었는데 왜 영웅으로 안 만들어? 나는 그래서 이 우파 아주 이 정치인들이요 너무 징그러워요. 우파 정치인들 이재수 영웅으로 만드는 새끼가 어딨어? 한 놈도 없었어. 죽은 다음에요. 지금 이제 무혐의 나오니까 이 조선일보도 난리치는 거야. 무혐의 나오니까. 진짜 미안하니까. 무혐의 안 나왔을 때 좌파들 같아봐요. 같아봐. 죽었으면 난리가 나잖아. 가만히 있고 지네들 목숨 생각해서 그래요. 지네들 무혐의 나오니까 이제서야. 무혐의 판사가 무혐의 나오니까 이제서들 난리야. 이제서들. 맞습니다. 무슨 보수 언론이야 이게. 이제서 맞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 국민의힘에 한 사람이라도 이재수에 대해서 영웅시한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이제 난리야 이제. 참. 그게 그 기회주의자들의 지금 속성이고요. 자기네들이 그 발언 소신 발언에서 조금이라도 정권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싫고 그거 다 기다렸다가 이제 해도 될 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세대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복수가 다 안 되고요. 물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잊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로베르토 베니니가 제 이상형이에요. 너무 저는 그런 머리 없는 스타일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전쟁 상황을 나치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아이한테 게임이라고 말해주면서 아이가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죽어가면서도 그 안에 넣어놓고 아이가 그 모든 전쟁을 다 보잖아요. 맞아. 탱크가 올 거라고.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또 또 박정희 대통령 지금 언급되는 게 저 좌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교과서에서도 지웠고 뭐 했고 이제 작업은 다 했는데
다시 국민들이 잊지 않고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잊지 않고 다시 부활이 되니까 저쪽에서 지금 그때 저희도 다뤘지만 건대 새천년호로 압박을 주고 있답니다. 공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어쨌든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가 잊지 않을게요. 왜냐면 모든 것이 지금 그들이 지금 남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두르고 있지만 이재수 장군님 같은 케이스가 또 없겠습니까? 저들은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복귀해서 되갚아줘야 됩니다. 너무 진짜 실망해요. 너무너무 우파들. 나쁘고 예, 같이 너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 당하신 건데 실망. 정말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네. 너무 2위 갑니다. 그랬습니다. 2위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네, 삼성.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지난주 방송 바로 끝나고 판결이 나서 네. 20년 그리고 그전 2년 해서 22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재용 지금 부회장 얼마나 또 이재용 부회장을 또 구속을 시켰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알 거예요. 이 분열 카드로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긴 해야 되고 자기네 대깨문들이 풀어주는 건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깨문마저 빠지면 이제는 8%도 안 났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는 아프지. 그래서 간 보는 상궁 뭐라 그러죠? 기미상궁. 기미상궁. 예, 우리 이낙연 통해서 기미상궁이 야 네가 한 점 먼저 먹어봐 이랬는데 죽었잖아요. 이도 저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러면서 딜레마죠. 네, 딜레마인데 신년사에서는 문재인이 어쨌든 사면 안 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뒤에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예방 긴급 이송하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어제 어떤 유튜버는 또 찍었더라고요. 서울 성모병원 꼭대기층에 네.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 어쨌든 음성이 나왔지만 그러고 계신데 너무 이게 전 냄새가 나는 게 교정시설이요. 교정시설에 어떻게 전 대통령을 데려가는 그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아픈 거죠. 기미상궁분에서.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긴 해야 돼요. 그러다 지네가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지네 표는 잃기는 싫고 모든 순간에 어려우면 이 정권은 저는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 마스터키는 코로나예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를 어떻게 접근을 시켰는지 그거 검사도 안 하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변인가요? 변호사 협회하고 또 의협하고 해가지고 지금 동부구치소 소송을 냈거든요. 네. 그 기사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 무슨 구치소 그다음 교정시설을 이렇게 관리를 그지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임이 또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한테 있어서 추미애는 그거 이제 다 일일이 손해배상 돈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이제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나와 계시고 그럼 2주 생신을 요번에 병원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빼놓은 느낌이 저는 들고요. 이후에 이제 본인들도 머리는 아프겠죠. 근데 사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방향을 볼 때 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간을 봤는데 분열도 크게 안 되고 지금 저것도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풀어줄까 해서 저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마 형 집행정지가 아닐까. 형 집행정지 정도 해야 대깨문을 안 빠지면서 자기네들은 어쨌든 골로 가는 거 조금 막는 방법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우파 또 시민들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은 사실 너무 속상하죠. 죄도 없는 분을 어떻게 사면도 안 시키고 이거 사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애 하지만 정치라는 게 다 권력가들이 지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도 뭐 옳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지가 안 죽으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분명히 형 집행정지 정도로 나중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동부구치소 이렇게 구치소에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구치소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재소자 가족해서 이번에 코로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 다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아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갈라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죄는 있는 걸로 빵빵빵 박아놓고 풀어는 줘야 되는데 코로나로 풀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건 아닌가 이런 정말 또 어이가 없고요. 왜냐면 거기서 어쨌든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확진자 직원이 접근했다는 말에 미친 거 아닙니까? 같은 차에 이제 호송한 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시나리오를 써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와 계신데 그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그 허현준 전 비서관 행정관이 그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그 방 공간이 너무 안 좋은 데래요. 지금 독방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좌파들과 이들은 기업인 또 삼성은 그들한테는 어떤 대표성이잖아요. 모두가 그들이 모든 게 다 삼성 때문이야. 삼성 때문이야. 이제 어떻게 박근혜 때문이야. 삼성 때문이야. 이러고 외치던 자들이 그럼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제 이분들을 감옥 보내놓고. 그러니까 분노에 본인들의 그 모든 분노를 던질 이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그 고난을 강렬한 고난을 저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너무 핵심은 저는 좌파가 이 뇌물 계속 뇌물에 이재용 뇌물을 엮어놨거든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모든 언론사에서 이재용 뇌물 그리고 국정농단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처럼 해놔야 본인들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급하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네들 살 길이겠죠. 야 거기는 뇌물이 이제 됐으니까 됐어. 이제 국정농단과 세월호는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재용 독방 감시 카메라가 있대요. 이게 정말 나쁜 새끼들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 그대로 플러스 알파를 해드려야 돼요. 네. 가장 열악한데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네. 가장 열악한데 일부러 저런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정말 진짜 징그러운 놈들이다. 와, 정말 좌파가 장악한 세상이 되면서 대한민국 기업인도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올 일이에요. 이게 와,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을 저렇게 가둬놓고 저렇게 하지만 이거는 역사가 기록을 할 거예요. 네,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거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그 가짜 뉴스로 저렇게 하고 뇌물이라고 엮어놓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떻게 헤어날지 그 딜레마가 외통수가 되고 있습니다.